되게 괜찮아요. 아기 공둥이처럼 조조합을 좋아합니다. 10,000원 이하가 아니어도 미트 힘 잡기 괜찮아요. 고정력이 좋습니다. 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궁금이들, 오늘은요 제가 장기적으로 준비한 컨텐츠인데 의도해서 장기적으로 준비한 건 아니고 생각보다 제품을 선별하고 테스트해보고 하는 시간이 꽤나 걸렸던 컨텐츠예요. 오늘은 바로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중에 10,000원 이하 아이템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건데요, 판매가 기준이 아니라 정가 기준으로 10,000원 이하 템들만 골랐습니다. 보통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상시 판매가로 좀 저렴하게 판매를 많이 하잖아요. 상시 할인 판매가로 하자니 변동될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애매해서 할인가, 판매가 이런 거 다 빼고 정말 정가 기준으로 10,000원 아래 제품들만 골라서 가져갔습니다. 올영에서 판매하는 10,000원 이하 제품들이 생각보다 카테고리 중에 좀 많은 카테고리도 있었고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없는 카테고리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품군이 많은 그런 친구들은 하나하나 좀 써보느라 오래 걸렸고 적은 친구들은 좋은 제품을 찾느라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준비 기간이 오래 걸렸던 그런 컨텐츠입니다. 올영에서 10,000원 이하 제품들 중에 추천할 만한 제품 이런 것들을 들고 와봤습니다. 근데 카테고리가 정말 없는 제품들은 이걸 왕추천이라기보다는 무난템들도 살짝 섞여 있기는 해요. 무난템부터 해서 대부분은 추천템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올영 10,000원 이하 템으로 메이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첫 번째는 선크림인데요. 퓨어 멜로우의 데일리 톤업 촉촉 선크림. 선크림도 정말 10,000원 이하 제품들 중에서 생각보다 되게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선크림이 가격대가 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자외선 차단지수 FPF 50+에 PA 풀풀풀풀 들어가 있고요. 무기자차에 조금 촉촉한 타입이고 약간 톤업 기능이 있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발라보면 이렇게 완전 하얀 이런 선크림이고요. 무기자차에 특유의 백탐이 있고 촉촉한 타입이기는 한데 그 무기자차 특유의 제형 때문에 조금 뻑뻑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완전 강추템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10,000원 이하 템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이 친구가 좀 괜찮더라고요. 백탁이 좀 있긴 하지만 막 엄청 끼거나 들뜨게 발리는 타입은 아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쓰기 좋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촉촉하게 기도 하고 그리고 향이 좀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베이스 제품인데요. 올영에서 이제 10,000원 이하 베이스템, 뭐 파운데이션, 쿠션이 진짜 그냥 전멸 상태거든요. 그냥 아예 없거든요. 컨실러로 베이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미샤에서 비비크림 종류들이 들어왔더라고요. 최근에 비비크림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이렇게 하나는 미샤 M 퍼펙트 커버 비비크림 EX, 하나는 미샤 M 퍼펙트 커버 세럼 비비크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둘 다 써봤거든요. 근데 둘 다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엄청 부드럽게 들뜨지 않게 발려서 하데프리 느낌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고 파운데이션이랑 좀 섞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둘 다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빨간 이 친구가 좀 더 저는 좋았습니다. 제가 한번 한 쪽씩 발라서 보여드리면은 퍼펙트 커버 EX 컬러는 21호이고요. 비비크림 특유의 햇빛 도는 컬러는 있기는 해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좀 회색빛 많이 돌기는 하죠. 근데 얘가 진짜 텍스처가 너무 괜찮아요. 얇고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 햇빛 도는 느낌이 생각보다 그렇게 티는 안 나거든요.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막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텍스처가. 이렇게 얇게 발리는데 피부가 원래 약간 좋은 것처럼 표현이 돼요. 그냥 선크림 바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컨실러로 약간 이런 잡티들만 좀 커버해줘도 괜찮아요. 약간의 커버력이 있어서 이 정도 커버는 됩니다. 피부가 진짜 답답하지 않고 커버력 있는 선크림 바르는 것 같은 느낌?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써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두껍게 화장한 느낌 없이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보라색 올리브영에 보니까 카디 비비
해가지고 카디비가 쓰는 비비크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카디비비라고 해놓은 게 너무 뭔가 웃겼어. 이렇게 발라보면 얘도 컬러는 비슷해요. 좀 획기 도는 컬러이고요. 얘보다는 좀 더 수분감이 느껴지고 커버력도 있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좀 더 파데에 가까운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다크서클 부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더 커버가 잘 되죠. 커버력 있는 게 좋다 하시면은 이쪽을 추천을 드려요. 이게 좋았던 게 어차피 컨실러를 써야 되니까 굳이 이 정도 커버력은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기가 좀 더 좋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충분히 수분감이 느껴지는 편이었어서 약간 이 정도로 너무 수분감이 올라오면은 나중에 유지력이나 이런 거에서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서 저는 이 빨간 친구가 좀 더 좋았습니다. 이게 커버력이 좋기는 하지만 그 비비크림 특유의 회색 컬러 있잖아요. 그게 커버력 때문에 좀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거든요. 얇게 이걸로 바르고 이런 잡티들을 컨실러로 따로 커버를 하는 게 좀 더 피부 표현이나 컬러감에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빨간 뚜껑 추천합니다. 컨실러 사용을 해볼 건데요. 팍 컨실러 같은 경우에는 팔레트 형식의 제품은 10,000원 이하 아이템이 없더라고요. 단품 컬러로 있는 제품들만 10,000원 이하 템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디어에이, 홀리카홀리카 둘 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내가 필요한 컬러를 여러 개 구매를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컨실러 팔레트 값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더 높아지더라고요. 10,000원 이하 템으로 추천할 만한 건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괜찮았던 거는 이거는 워낙 유명템이긴 한데 이거 스킨푸드의 연어 다크서클 컨실러 크림 저는 2호 살몬 베이지 컬러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진짜 다크서클도 너무 잘 가려지고 텍스처도 촉촉하니 진짜 괜찮아요. 촉촉한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손으로 발라도 텍스처가 상당히 괜찮아요. 되게 촉촉하게 잘 올라가고 다크서클도 아주 잘 가려집니다. 많이 촉촉한 편이거든요. 팍 컨실러 중에서. 근데 저는 피부가 워낙 건조하고 촉촉한 컨실러를 좋아하는 편이라 저한테는 상당히 잘 맞았어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터치해서 이런 잡티들도 그냥 이렇게 가려줘도 괜찮더라고요. 영호도 있거든요. 완전 이렇게 밝아서 이 영호 컬러는 그냥 이렇게 터치해서 하이라이팅 주고 싶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터치해줘도 괜찮더라고요. 제형 자체가 되게 촉촉한 크림 파운데이션 같은 느낌이라서 얼굴의 넓은 부위에 터치하기도 되게 괜찮은 텍스처인 것 같아요. 손으로 터치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사용감이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리퀴드 컨실러의 경우에는 제가 진짜 다 써봤는데 10,000원 이하의 제품들 중에서는 더샘 컨실러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1.2호 컬러랑 1.5호 컬러 가지고 왔는데요. 1.2호 컬러로는 이런 얼굴 안쪽에 있는 이런 잡티들 딱 커버를 해주겠습니다. 더샘이 컨실러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예전에 진짜 이 리퀴드 컨실러로 유명했었고 요즘은 사실 팍 컨실러로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주고 1.5호 컬러로는 약간 이런 바깥쪽에 있는 잡티들 커버를 해줍니다. 퍼프로 펴발라줄게요. 퍼프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역시 커버력은 아주 괜찮. 그 다음에는 이제 파우더 사용을 해줄 건데 파우더는 요거 추천드립니다. 컬러그램의 틴토리 블러 파우더이고요. 너무 귀엽죠? 요거 제 영상에서도 최근에 한번 나왔었는데 루스 파우더 제형이거든요.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루스 파우더 특성상 양 조절하는 게 어려워서 그것만 잘 양 조절해서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프를 담고 흔들면은 루스 파우더가 묻거든요. 고루. 이렇게 돌려서 비벼줍니다. 그 다음에 사용해주는 거예요. 안 예쁜 이런 광부 되게 잘 잡아주고 입자도 굉장히 고와서 아기 궁둥이처럼 잘 표현이 돼요. 광감 싹 없어졌죠? 텁텁해 보이는 느낌 없이 되게 투명하게 올라가거든요? 모공 지워버려. 뽀송뽀송 피부 완성. 투명한 파우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눈썹 같은 경우에는 딱 바로 들고 온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페리페라 제품입니다. 브로우 카라랑 브로우 펜슬 둘 다 페리페라 제품이고요. 사실 이 친구들은 10,000원 이하 템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영상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친구들이에요. 페리페라 브로우 카라랑 펜슬 좋은 점이 애쉬
애쉬 계열의 컬러들을 되게 세분화해서 잘 만들거든요. 오묘한 그런 컬러들을 선택해서 하기가 좋아요. 근데 전 지금 머리 컬러가 밀크티 베이지 컬러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많이 쓰는데 브로우 카라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애쉬 컬러이고요. 그리고 펜슬 같은 경우에는 토프 베이지 컬러입니다. 이렇게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베이지 애쉬 이 제품으로 눈썹 터치해주고요. 이 브로우 카라도 발색력도 좋고 얇게 터치하기도 좋고 뭉치게 발리고 눈썹 되게 딱딱해 보이고 무거워 보이는 그런 느낌 없이 눈썹 컬러만 바꿔주는 느낌이라서 좋아요. 10,000원 이하가 아니어도 추천했을 만한 그런 친구들. 이 토프 베이지 컬러로 눈썹 그려줍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게 얇고 컬러도 오묘하니 너무 예뻐요. 눈썹 제품 고르다 보면은 브로우 카라랑 펜슬이랑 컬러가 안 맞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 페리페라는 같이 이렇게 선택해서 고르시면은 보통 컬러가 잘 맞거든요. 그래서 전 이렇게 같이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는 쉐딩 해주겠습니다. 쉐딩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가지고 왔습니다. 컬러그램 입체 창조 이지 쉐딩 뉴트럴 컬러이고요. 웜톤도 있고 쿨톤도 있는데 웜톤은 너무 웜하고 쿨톤은 너무 회색빛이라 그냥 딱 이 뉴트럴 정도가 괜찮더라고요. 원 컬러기는 하지만 여러 번 레이어링하면은 진하게 잘 들어가기도 하고 가루도 부드럽고 나쁘지 않거든요. 쉐딩도 굉장히 확실한데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요. 10,000원 이하 템으로 써보긴 했지만 이후에도 잘 쓸 것 같아요.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쌓을수록 진하게 잘 들어가서 원 컬러여도 괜찮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턱 부분도 그냥 가볍게 쓸어주고 틴토리 요 이지 쉐딩 중에 이렇게 아예 밝은 화이트 컬러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우펄 화이트 컬러인데 은은하게 볼륨감 채워주는 느낌이라 팔자나 이런 데 꺼진 부분이 있으면은 약간 이렇게 가볍게 톡톡 올리기 좋고요. 파우더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괜찮아요. 발색이 약간 반투명한 느낌이거든요. 콧볼 좀 줄이고 싶을 때 이런 콧볼 쪽 쉐딩이 얼룩덜룩하게 지저분하게 됐다 하면은 그런 쉐딩 같은 것도 풀어주는 용도로 이렇게 터치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화이트도 되게 괜찮다 싶었었어요. 눈 밑에나 뭐 이런 데 꺼진 데 좀 밝혀주고 그 다음에는 하이라이터인데 구구미들 올영에서 10,000원 이하 하이라이터가 진짜 전멸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이라이터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싱글 섀도우나 이런 것 중에 하이라이터로 쓸만한 게 괜찮은 게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이거다라는 게 없었어가지고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터는 패스. 그 다음에 바로 섀도우로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팔레트 형식으로 된 섀도우 제품들 중에서는 10,000원 이하 아이템이 없었고 다 싱글 섀도우였거든요. 근데 싱글 섀도우는 대부분 10,000원 이하더라고요. 대신 이제 한 2컬러만 담아도 10,000원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뭐 3가지, 4가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거의 팔레트 가격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좀 잘 쓰는 그런 싱글 섀도우 컬러들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에뛰드의 싱글 섀도우 제품인데요. 두 번째 있는 이 멜론 머스크 라고 하는 제품인데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따뜻한 코랄 핑크 컬러인데 베이스로 사용하기 굉장히 괜찮아서 되게 좋아합니다. 화사하게 올라가는 코랄 핑크 컬러거든요. 베이스로 딱 깔았을 때 부담스러운 컬러감도 아니고 되게 뽀용하게 잘 올라가서 봄웜이라면 강추. 전체적으로 베이스 깔아주고 그 다음에 사용할 컬러는 이 제품인데 삐아의 레디 투 웨어 아이섀도우 모테 분위기라고 하는 컬러이고요. 이 삐아의 싱글 섀도우들이 되게 다양한 음영 컬러가 오묘하게 많이 잘 나와 있어요. 이 음영 컬러들 생각보다 다 괜찮아요. 채도가 조금 빠진 느낌의 브라운 컬러이거든요. 약간은 붉은기 도는 애교살 음영 잡거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음영 잡을 때 괜찮더라고요. 애교살 음영도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는 컬러이고 삐아 싱글 섀도우는 이 컨텐츠 하면서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이전에도 삐아 팔레트를 잘 썼어가지고 그 삐아 팔레트의 텍스처랑 거의 똑같은 느낌이에요. 이 컬러로 음영도 같이 잡아줍니다. 살짝 붉은기 도는 브라운이라 가지고 음영 잡기도 괜찮고 이렇게 애교살 음영 잡고 하는데도 괜찮아서 요즘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핑크 느낌의 이런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넓은 브러쉬 쓰면 또 음영이 은은하게 잘 들어가거든요. 이거 진짜 강추. 언더 쪽도
음영 잡아주고 남은 컬러로 이 애교살 뒤쪽을 막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에뛰드의 섀도우 중에 달달한 아샤추라고 하는 컬러입니다. 진한 브라운 컬러인데 이것도 약간 붉은기가 돌거든요. 아이라인보다는 살짝 연하게 음영 잡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그런 컬러입니다. 가볍게 음영 좀 더 진하게 잡아줍니다. 이 정도 컬러 느낌이에요. 아이라인 대용으로다가 가볍게 잡아줍니다. 강낭콩이라고 하는 컬러인데요. 붉은기가 도는 이런 컬러인데 미트임 잡기 굉장히 괜찮아요. 약간 붉은기가 돌아서 울망한 느낌 내면서 가볍게 미트임 잡기 좋은 그런 컬러? 되게 자연스럽게 미트임이 들어가지 않나요? 붉은기 적당히 있으면서 미트임도 이렇게 딱 채워주는? 싱글 섀도우 중에 음영 컬러 찾고 있다 한다면 무조건 삐아에서 찾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4가지 컬러로 이런 식으로 음영 잡아봤습니다. 뷰러로 속눈썹 좀 찝어주고 속눈썹 하겠습니다. 속눈썹은 요거 붙여주겠습니다. 제가 이 깜빡 속눈썹 되게 많이 썼는데 영상에서도 가닥으로 된 속눈썹 중에서는 깜빡 속눈썹이 눈도 편하고 붙이기도 쉽고 디자인도 예쁘고 활용도도 굉장히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길이가 이렇게 쭈루루루룩 다 다양하게 있어서 다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11mm 제품이거든요. 근데 다 11mm가 아니라 약간 길이가 살짝씩 달라요. 끝에 있는 애들이 조금 더 짧거든요. 골라서 쓰면은 괜찮더라고요. 확실히 하나하나 붙이는 게 상당히 귀찮고 오래 걸리는 작업이지만 이것만큼 퀄리티가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스카라도 10,000원 이하에서 진짜 싹 정멸이거든요. 진짜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미니 컬픽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속눈썹 붙일 때 에뛰드 쓰잖아요. 오!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냅다 쫘라락 사왔습니다. 너무 귀엽죠? 한 손가락만한 이 정도? 귀엽죠? 안에 든 거는 그냥 그 원래 컬픽스랑 똑같아요. 오히려 짧으니까 디테일하게 하기 좋은 느낌이랄까? 트위저로 모아주고 근데 저는 에뛰드는 사실 생 속눈썹에는 잘 안 써가지고 약간 처짐이 있어서 10,000원 이하에서 마스카라는 딱 이거 사세요 라고 추천할 만한 템이 없는 게 좀 아쉬웠어요. 속눈썹 많이 붙이시고 쫑쫑 모아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키링 들고 다니면 수정할 때 아주 편합니다. 깔끔 아이도르 속눈썹 완성! 아이라인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거든요. 젤 아이라이너가 거의 90%고 리퀴드 아이라이너는 진짜 몇 개 없더라고요. 리퀴드 아이라이너 중에 괜찮은 거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머지의 더 퍼스트 슬림 펜 아이라이너 블랙 컬러랑 브라운 컬러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발색력도 엄청 좋은데 고정력이 진짜 좋아요. 브라운 컬러는 이렇게 브라운이긴 한데 다크 브라운 정도? 고정력이 미쳤습니다. 진짜. 초코 퍼지 이 컬러로 해보겠습니다. 점막 채우고 일단은 이거 발색이 너무 잘 돼요. 그냥 쓱 하면은 쓱 잘 그려져요. 답답하게 그려지지 않아서 좋아요. 엄청 선명하고 날카롭게 잘 그려지죠. 근데 이거 고정력도 진짜 괜찮아요. 뾰족해서 속눈썹 사이사이 채우기도 좋고 다른 비싼 리퀴드 아이라이너 진짜 필요가 없다. 아이라인은 이렇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 진짜 말도 안 돼. 다음은 블러셔인데 블러셔는 생각보다 좀 제품군이 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페리페라의 블러셔인데요. 달달베리해라고 하는 컬러이고요. 라이트한 이런 핑크 컬러인데 베이스 블러셔로 하기 좋아요. 뽀용하게. 그 다음에 이거는 1호 집밖은 위험해라고 하는 컬러인데 로즈빛 느낌? 그래서 좀 더 포인트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26호 이걸로 먼저 해보면 이렇게 완전 복숭복숭한 느낌? 이 컬러 진짜 봄웜 무조건 추천. 넓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올려주고 집 밖은 위험해 포인트로 이렇게 얹어줍니다. 약간 로즈빛인데 좀 더 쨍한 느낌? 그래서 살짝만 터치해줄게요. 이거는 콧대에도 살짝만 올려야겠다. 마지막으로는 립입니다. 립도 이제 제품군이 굉장히 많았는데 립은 제가 진짜 딱 보고 느낀 게 저렴이 립은 확실히 컬러그램이 잘 만든다 라고 느꼈어요. 립이 사실 제일
제일 많았거든요. 거의 다 매트한 립이 대부분이었는데 매트한 립 중에서도 저는 컬러그램의 누디 블러 틴트가 제일 괜찮았고 그리고 글로스 립이 진짜 없거든요. 글로스가 있어도 약간 물 틴트 같은 그런 제형만 있고 촉촉이 립은 잘 없더라고요. 그중에서 컬러그램이 탕후루 탱글 틴트가 있어가지고 이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베이스로 좀 많이 쓰는 컬러가 1호 쌀고쌀문 컬러랑 그리고 2호 플러핑크 이 컬러 두 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쌀고쌀문 같은 경우에는 누디한 베이지 느낌이라서 요즘 가을 느낌으로 딱 베이스 깔기가 좋고요. 이 2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핑키해서 핑크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근데 이것도 거의 좀 누디한 컬러예요. 좀 더 핑크기가 도는. 오늘은 조금 핑크한 컬러들을 사용을 했으니까는 오늘은 2호 컬러 사용하겠습니다. 입술 약간 바깥쪽에만 발라줍니다. 요플레 안 생기게끔 블렌딩. 블러리하게 뭉개지는 느낌이 너무 예뻐. 탕후루 탱글 틴트 밀크입니다. 2호 햇살구유랑 8호 오홍홍시입니다. 2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빛 느낌 나는 누디한 이런 컬러이고요. 요거는 따뜻한 홍시 같은 로즈 자몽 컬러예요. 전 이 두 조합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입술이 보랏빛이 좀 많이 도는 입술이거든요. 베이스를 웜한 느낌이 많이 나는 이 컬러를 바르는 편입니다. 그래야 이게 약간 중화가 되면서 핑크 느낌으로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이 컬러 발라주고 그럼 이렇게 약간 코랄 느낌으로 올라와요, 저는. 여기에 포인트 립으로 오홍홍스이 이거를 딱 올리면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너무 예쁜데? 잘 익은 홍시 같은 이런 느낌? 이렇게 10,000원 템으로만 한번 메이크업 해봤습니다. 머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슝! 짠!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왔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이 살짝 상콤한 느낌이라서 머리도 간만에 이렇게 똥머리 해봤습니다. 사실 10,000원 이하템으로 했는데 아주 퀄리티 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들은 다 찾아보고 제가 다 써봤어요. 이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친구들만 추려서 가져온 거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사용한 컬러가 아니더라도 제품이 좋아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 제품에서 다른 컬러로 선택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